난 열심히 사는데 왜 제자리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무슨 생각하셨나요? 아, 또 출근이네.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들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잘 살지. 근데 아침에 지하철 타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현재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로는 미래가 바뀔 거라는 느낌이 오지 않죠. 분명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면 누구는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네.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 억이 올랐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솔직히 축하보다는 박탈감부터 밀려오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 노력이 부족한 걸까? 자책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본주의 세계 속 돈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부의 중력이라는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20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고 투자하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우주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년 수십 년간 믿어왔던 금융상식을 깨부수기 위해 좀 센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은행에 예금으로 돈을 모으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거나 돈을 잃는 것이 무서워 미련하게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사람이거나 이전 한국이 매년 고성장을 할 때 높은 금리를 받으며 예금을 하던 걸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축, 좋습니다. 원금 손실 없고 적지만 이자도 나오니까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판을 치는 지금 시대에 저축만 고집하는 건 원금 손실만 없을 뿐 사실상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2024년, 2025년을 거쳐오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느끼셨나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른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뭐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1,000만 원의 가치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10년 전에 5,000원으로 먹던 국밥이 지금은 10,000원이 넘기도 합니다. 원금이 보장됐을지는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국밥의 양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다고 은행 이자로 10년 동안 5,000원이 10,000원이 될 수 있나? 절대 불가능하죠. 엄청 많이 쳐줘서 매년 이자를 3%로 쳐줘도 6,700원으로 되는 게 고작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표면상 보이는 이자만 볼 뿐 물가 상승률과 실질 수익률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놨다고 치고 이자가 3%라면 2년 뒤에 300만 원을 받겠죠? 기분이 좋겠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실질 수익률입니다. 만약 그의 물가 상승률이 4%였다면 여러분은 앉아서 마이너스 1%, 1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통장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은 줄어들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방식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여러분의 노동, 저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과 저금만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하며 세계 일주를 꿈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끼어도 제자리, B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과 저축의 영역에서 중력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주제의 핵심, 부의 중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알고 나면 진짜 재밌는 개념입니다. 중력은 질량이 큰 물체가 주변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이 일정 규모 이상 모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주변의 기회와 돈을 스스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실제 금액을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 수익률을 10%를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산이 100만 원일 때 10% 수익은 10만 원입니다. 아직 중력이 느껴지진 않죠. 10만 원은 금방 써버리는 액수니까요. 그렇다면 자산이 1억일 때 10% 수익은 1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서너 달치 월급입니다. 이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네 라는 중력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럼 자산이 10억이라면 10% 수익은 1억입니다. 내 연봉보다 돈이 벌어다주는 돈이 더 커지는 구간이죠. 즉
흔히들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문턱에 들어서는 거죠. 이게 단순한 계산처럼 보이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원에서 1억을 모으는 데 드는 에너지와 10억에서 11억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 둘 다 똑같이 1억이 늘어나는 거지만 어디가 더 힘들 것 같나요? 당연히 전자가 힘들죠. 영원에서 1억까지는 순수 100% 여러분의 노동력으로만 채워야 하거든요. 중력이 0인 상태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연료의 90%를 이륙할 때 다 써버려야 하죠. 하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아주 적은 연료로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잉이 계산법에 따르면 매달 10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저축한다고 치면 첫 1억까지는 7년, 그 다음 1억까지는 4년, 그 다음 1억은 3년, 2년.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어느 순간 내 노동보다 돈의 중력이 더 커지는 구간이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이 이륙 구간의 고통을 못 견디고 연료를 자꾸 딴 데 써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박하고 싶은 게 뭔지 압니다. 1억 모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당장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니까요. 근데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내 월급으로는 평생 가도 못 모아. 이런 건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 희소성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뇌의 시야가 급격히 좁아져 당장 눈앞의 결핍을 채우려는 본능만 남게 되는 현상이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확행, 연로라는 단어들이 유행하며 눈앞의 소비에 집중하는 현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은 날, 퇴근길에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써도 돼 하면서 평소에 비싸서 안 사던 옷을 사거나 비싼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지 않으신가요? 이걸 보상심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서운 게 우리 통장에 생기려던 아주 작은 중력의 씨앗을 매번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부자들, 자산가들은 이걸 가난해지는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부의 궤도로 올라가는 로켓의 연료를 조금씩 뺏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물론 일을 하다 받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와 가족의 미래라는 더 큰 즐거움을 담보로 지금의 작은 쾌락을 사는 건 아닌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에 늦었나요? 요즘 세상에서 저축해서 언제 집 사요? 이미 자산 가격은 저 멀리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5년 뒤에도 똑같은 질문만 하고 있을 겁니다. 2020년에도 늦었다고 했고 2023년에도 늦었다고 하죠. 근데 그때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이미 자기만의 중력을 어느 정도 만들었죠. 부의 중력 법칙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축적의 양에 비례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건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불황일 때 더 큰 중력을 만듭니다. 남들이 다 포기하고 돈을 쓸 때 그들은 싼값에 자산을 쓸어 담아서 자기 행성의 덩치를 키우거든요. 돈의 중력은 숫자만 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회의 밀도도 바꿔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산이 1천만 원인 사람한테는 연 20%짜리 고수익 투자 정보가 와도 수익금이 200만 원이겠지만 자산이 10억인 사람은 똑같은 정보로 2억을 벌 테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정보를 찾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고 더 깊게 공부할 시간을 얻습니다. 곧 돈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정보가 모이고 더 안전하게 돈을 불릴 환경이 조성되어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부의 중력을 만드는 걸 시작해야 하는 이유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세상이 이래서 안 돼라는 비평가 노릇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단 1kg짜리 중력이라도 만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출의 통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구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입니다. 중력이 없는 구간이니까요. 소득의 최소 50% 이상은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최소 3천만 원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체감되거든요. 2단계, 자산의 다각화. 3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들 때 예금만은 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돈이 모였을 때 활용할 돈의 중력을 강화해줄 지식도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든 청년들을 위한 특판 상품이건 부동산이든 금이든 채권이든 내 돈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강한 중력을 발휘할지, 나에게 맞는 투자처는 어디인지 끊임없이 알아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없는 투자는 도박이고 투자 없는 저축은 삽질입니다. 3단계 시스템 자동화.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중력 계좌로 빠져나가게 세팅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물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부의 중력을 만드는 과정은 처음엔 외롭고 지루합니다. 남들 해외여행 갈 때 나만 집에서 도시락 싸먹는 기분,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나중에 시간의 자유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은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작든 크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미래의 거대한 행성이 될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그 씨앗에 물을 줄지 아니면 밟아버릴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구도 처음엔 우주의 작은 먼지들이 중력으로 뭉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오늘 아낀 그 소중한 돈들이 여러분만의 거대한 부의 행성을 만드는 첫 번째 입자라는 걸. 지금 해도 될까? 고민하는 시간에 딱 1만 원이라도 우량주를 사거나 저축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중력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인생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뛰게 했다면 그 에너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2026년에 첫 중력을 만들겠다 라고 선언하고 말이 씨가 되고 그 씨가 중력이 되게끔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학, 심리학, 투자 종목 등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업로드 예정이니 저와 같이 부의 중력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를 향한 여정,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